안녕하세요. 정우사진 공방입니다. 처음으로 하는 어떤 것들은 많이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겠지요. 살아오면서 수도 없이 겪었던 처음인 것들은 그때마다 긴장되고 떨립니다. 며칠 전에 처음으로 정서진에서 촬영을 해봤습니다. 수많은 사진작가들이 그곳에서 촬영을 했고 여기저기서 아주 훌륭한 사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사진들이지요. 오늘은 처음으로 가보았던 정서진, 그곳에서 짝사랑처럼 넘겨다 보았던 영종대교 촬영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일몰도 좋을 것 같고 물때도 맞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갔습니다. 그곳을 출퇴근하듯 드나드는 작가님이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다른 작가님들이 보여주는 사진으로 수도 없이 봐왔던 터라 낯설지는 않지만 어느 곳에서 촬영을 해야 할지 몰랐는데 척척 알려주십니다. 정서진과 영종대교의 갯벌 중간에 울타리가 쳐져 있는데 그곳에 카메라를 세우고 촬영을 합니다. 그 작가님은 장노출을 무지 잘 아십니다. 저는 길어야 10분, 15분 정도 노출을 주고 촬영을 해왔었는데 1시간씩 노출을 주어서 촬영을 하시네요. 같이 간 동료와 나란히 삼각대를 세우고 촬영을 합니다. 1시간 동안 장노출 촬영을 할 수 있는 ND 필터도 빌려주시고 정서진 곳곳을 안내도 받았습니다. 물이 들어오기 전에 세팅을 하고 들어올 물의 양을 계산해서 셔터를 누릅니다. 오랜 시간 노출을 주기 위해서는 ND 필터를 사용합니다. ND 필터는 빛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차단해주는 두께, 즉 어둡기에 따라 ND8이나 ND1000 그리고 ND100만 등으로 불립니다. 카메라는 30초까지 노출을 계산하고 그 이상이 되면 벌브로 세팅을 하고 ISO 값이나 조리개 값 등을 계산해서 노출 시간을 줘야 합니다. 요즘은 좋은 어플들이 많이 나와서 ND 필터를 끼기 전의 노출 값을 주고 ND 필터의 값을 입력해주면 알아서 노출 시간을 계산해 줍니다. 생각보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제 스마트폰에는 ND 필터 계산 어플과 니시 필터스 어플이 깔려 있습니다. 그때그때 편한 것으로 사용합니다. 카메라가 촬영을 하는 동안 스마트폰으로 타임랩스 촬영을 했습니다. 타임랩스는 영상 촬영 기능 중의 한 가지 방법입니다. 천천히 움직이는 것들을 빨리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하늘의 구름이 흘러가는 모습이나 바람의 움직임 또는 사람들이 빨리빨리 걸어가는 모습을 촬영하고 싶을 때 쓰는 촬영 기법입니다. 스마트폰이 카메라에 들어가서 사진이나 영상을 선택하는 곳이 있는데 그 뒤에 보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그 더보기를 눌러보면 거기에 있습니다. 바닷물이 들어오는 움직임을 촬영했는데 스마트폰 삼각대가 약하고 바람이 불어서 조금 흔들렸습니다. 나중에 테이프로 고정을 했더니 흔들림이 덜했네요. 영종대교는 인천시 서구 경소동에서 영종도를 잇는 다리입니다. 다리 밑으로 바닷물이 흐르고 석양이 지는 곳이기도 해서 아름다운 곳입니다. 서쪽의 끝이어서 정서진이라 불린다고 해요. 봄에는 녹색, 여름에는 흰색, 가을에는 노란색, 겨울에는 빨간색 등 계절별로 다양한 조명을 연출해서 독특한 아름다움을 자아내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일몰 후 4시 50분부터 10분 동안은 계절색 대신 청색 조명을 갖춰 조명색을 통해 시간의 변화를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고 지식백과 검색에서 봤습니다. 처음 갈 땐 몰랐고 다녀와서 검색을 해보니 그런데요. 다음에 가게 되면 10분 동안 조명이 바뀌는 상황도 촬영해 봐야겠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결과물을 보니
해의 궤적이 찍혔습니다. 남들처럼 나도 한 장 찍어봤다는 자부심이 스스로 들었습니다. 해가 아직 남아있어서 30여 분짜리 한 장을 더 찍었습니다. 빛이 바닷물 위에서 흔들거리면서 다른 영상을 만들어냅니다. 석양이 지는 하늘은 해가 떨어지고 나서 10여 분쯤 후가 더 아름답다는 거 아시는지요? 보통 여명이라고 하는데 파란 하늘에 어둠이 내리고 수평선 아래로는 해가 떨어져서 예쁜 그라데이션이 만들어졌습니다. 장노출로 갯벌과 영종 대교를 촬영하고 해가 지면서는 가로등의 불빛을 찍었습니다. 불빛이 잘 갈라지게 촬영을 하려면 조리개를 F11 이상 조여야 빛 갈라짐이 예쁘게 됩니다. 야간이지만 ISO는 낮게 해놓고 느려지는 셔터 스피드는 삼각대를 사용해서 흔들리지 않게 찍습니다. 이때도 가급적이면 렌즈를 MF에 놓고 찍는 것이 좋습니다. 야간에는 10초에서 30초 정도 주어야 하니까 AF에 놓으면 렌즈 자체에서 흔들리겠지요. 파란 밤하늘에 달이 떠있는 모습이 예뻐서 하늘을 더 많이 보이도록 찍었습니다. 겨울인데 그리 춥지는 않았습니다. 다음날 새벽에 눈 예보가 있어서 그런지 포근했습니다. 그렇게 몇 컷 촬영하고 난 다음엔 저만의 느낌으로 영종대교를 표현해 봅니다. 렌즈 베이비를 사용해서 영종대교이면서 영종대교가 아닌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했습니다. 렌즈의 초점 링을 돌려가면서 대교 위의 가로등 크기가 달라지는 모습을 촬영합니다. 불빛의 색상도 예쁩니다. 손에 손을 잡고 나들이 가는 병아리들처럼 제잘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밝은 톤으로 통통거리며 일렬로 떠내려가는 통통배 같기도 하고요. 사진으로 피사체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는 정말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쫑알쫑알 떠들어대는 병아리 같은 불빛이 되기도 하고 지나가는 차에서 나오는 불빛이 움직이면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가까운 곳에서 촬영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이 그 밤 행복했습니다. 처음이었지만 왠지 틈만 나면 드나들어야 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포근했지만 겨울은 겨울이어서 마스크에 김이 서리고 금방 축축해지는 느낌만 빼면 완벽한 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뜻밖의 다른 지인을 만났습니다. 그 지인도 정서진의 터줏대감처럼 그곳의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한 장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아래쪽으로 영종대교 불빛이 흐르고 하늘엔 별비가 내리는 모습입니다. 멀리 가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것이 희소식이었고 별계적도 아니고 은하수도 아니고 별비가 내리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한번 찍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별에 대해 달인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에 꽂히면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거침없이 별의 동쪽에서는 서쪽에는 하면서 별의 흐름에 대해 이야기할 땐 천문학 박사가 들려주는 이야기 같았습니다. 야간 촬영을 꺼려하지는 않지만 초저녁에 일찍 자는 생활 습관 때문에 많이 나가지 못합니다. 지금도 머릿속에는 근처 가까운 곳에 촬영을 하고 싶은 곳이 두어 곳 있는데 해만 지면 꼼짝을 하기 싫은 마음이 먼저여서 아직도 가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정서진은 저녁놀이 질 때쯤 자꾸 생각날 것 같습니다. 여건이 된다면 차 머리를 돌려 서쪽 끝으로 달려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름다운 정서진은 저의 들락거림을 환영해 주겠지요.